4명이 숨진 어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유발하고 달아났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70대 노인이었는데 버스 사고 사실은 알았지만 자신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3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듭니다. 급하게 방향을 튼 버스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가드레일과 부딪힌 뒤 넘어집니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76살 윤모 씨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 씨는 관광버스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한번 하려고 가변 차로로 이렇게 정차를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신고를 않고 그냥 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요금소 CCTV 등을 통해 승용차 운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이모 씨에 대한 조사에서는 승객 정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3명은 버스 앞 보조석과 출입구 계단, 출입문 쪽 앞쪽 좌석에 끼어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3명은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국가수에서는 버스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버스 운전기사와 함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남시에서 시내버스가 마주오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또 밤사이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사고 아래에 깔린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절단기 등을 동원해 부서진 자동차 속에서 운전자를 꺼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서 김모 씨가 몰던 좌석버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6살 김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반대편 버스 전용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 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던 28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이촌나들목 부근에서 빗길에 전복됐습니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후 아파트 입구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5살 한모 씨 등 2명이 다쳐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지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는 등 밤사이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옆면은 심하게 파손돼 아예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수인로에서 수원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사고 버스는 가로등을 덮친 뒤 도로를 벗어나 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에야 멈췄습니다. 차선은 다 차단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조하면서 난장판이었었죠. 이 사고로 승객 35살 이모 씨가 숨지고 2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출발하다가 좀 미끄러져갖고 그랬어요. 빗길에.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응봉동에서 32살 유모 씨가 몰던 2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쯤에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순환도로에서 SM5 승용차가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성훈입니다.
빗길을 달리던 좌석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져서 승객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덕기 기자입니다. 승객 26명을 태운 좌석버스가 커브길에 접어듭니다. 순간 차체가 몇 차례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옆으로 넘어집니다. 차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 수인산업도로에서 안산에서 소원으로 향하던 버스가 빗속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면서 그냥 역회로 떨어지고 그냥 그때 생각하기가 싫어요, 지금. 35살 이모 씨가 숨졌고 승객 20여 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다가 좀 속력 내다 보니까 커브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전도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버스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상자가 많았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해상 곳곳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 인천 해역에서 예인선이 침몰하는 등 각종 조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는 등 밤사이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옆면은 심하게 파손돼 아예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수인로에서 수원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사고 버스는 가로등을 덮친 뒤 도로를 벗어나 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에야 멈췄습니다. 차선은 다 차단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조하면서 거의 난장판이었었죠. 이 사고로 승객 35살 이모 씨가 숨지고 2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추월하다가 좀 미끄러져갖고 그랬어요. 빗길에.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응봉동에서 32살 유모 씨가 몰던 2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쯤에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순환도로에서 SM5 승용차가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프라임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종환 씨가 국내로 잠적한 지 20여일 만에 어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백 씨의 귀국 일시와 항공편 정보까지 확보해놓고도 공항 경찰대의 영문 이름 철자를 잘못 통보해 검거에 실패했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훈입니다. 네,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 좌석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승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커브길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버스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넘어져 있는 버스를 간신히 일으켜 세웁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팔곡동 수인산업도로에서 48살 김모 씨가 몰던 좌석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좌우로 한 3-4번이 흔들리다가 차 돌면서인가 하면서 옆에 밑에 빠지는 길로 뒤집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다치고. 이 사고로 35살 이모 씨가 숨지고 승객 2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안산을 출발해 수원 방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물은 2m 가까이 밀려났고 가로등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다가 좀 속력 내다 보니까 커브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전도된 것 같아요.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좌석 버스가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파 속에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서정표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차량 안에서 부상자를 꺼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동 교대 앞 도로에서 3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서울 북가자동에서 좌석버스가 유턴하던 38살 신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심 씨가 크게 다치는 등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영기군 전동면 청송리리 철길에서 69살 구모 씨가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철도 건널목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청파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에는 충북 영동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350마리가 죽어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성남에서 좌석버스가 시내버스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아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생활고를 비관하던 한 20대 남자가 일부러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은행 강도짓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좌석버스 뒷문으로 승객들이 한 명씩 내립니다.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구급차로 이동하는 승객.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여성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용인으로 가던 좌석버스가 연쇄추돌 사고를 낸 시각은 어젯밤 11시 반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튕겨나가면서 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이렇게 휘어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좌석버스와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 3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났고 앞에 차를 받았고, 그러니까 근데 운전자는 앞에 큰 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더 이제 배 쪽으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경찰은 좌석버스 운전사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충북 제천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9살 난 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마티즈 승용차를 직진하던 트럭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양복 차림의 20대 남성. 흉기를 꺼내 은행 직원을 위협하려다 결국 청원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은행에서 엉성하게 강도짓을 한 이 남자는 28살 이모 씨. 이 씨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뒤 너무 살기 힘들어 교도소에 가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급행광역버스나 시외버스에서 안전띠 매지 않는 분이 더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 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일산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급행 광역버스. 안내방송을 해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를 매는 승객은 40명 중 3명뿐입니다. 왜 불편하다 오히려 가운데 좌석이 가면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급행버스와 똑같은 구간을 오가는 일반 광역버스.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띠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정거할 때나 빨리 달릴 때 좀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이랑 많이 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 가능성이 어른은 18배, 어린이는 48배나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경고장치가 개발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승객 앞좌석에 경고등이 켜지고 운전기사가 곧바로 파악할 수 있어 안전띠 착용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번, 23번 손님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운행 결과 착용률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소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중간에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시 안전벨트를 멜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장치입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과 여론 수렴을 거쳐 모든 버스에 의무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어제 저녁 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추돌로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선 고항역버스의 불이 나 일대 교통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겨진 승용차 안에서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5살 황모 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도리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광역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완전히 타 일대 교통이 1시간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상갱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성산대교 부근에서 국제멸종위기종 토종돌고래인 상갱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죽은 상갱이는 몸 길이가 1.1m로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한강에서 상갱이 사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최근에 버스들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서 버스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광역버스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버스는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급하게 좌회전을 합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호 위반뿐 아니라 난폭 운전도 심각합니다. 버스 한 대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고개 운전을 하듯 차선을 넘나듭니다. 차선 2개를 차지하고 가다 갑자기 멈춘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가 급정거합니다. 그 버스가 큰 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작은 차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과 2013년 42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이달 23일까지 28명이 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사고 건수가 많은 운수업체의 버스 노선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버스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에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버스를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해 사이버 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수수료, 인생극장, 재택. 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엔 온통 금이 갔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승객들을 차례로 대피시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신촌기차역 인근 교차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인천행 광역버스가 다른 광역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정지 신호가 떨어져가지고요. 정지하는데 뒷차가 와서 부딪히더란 거예요.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는 한 인쇄 작업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나 소방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2층 사무실 일부와 인쇄기계 등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도 7명을 태운 어선이 앵커줄이 끊어지며 갯바위에 자초해 해경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어젯밤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차량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오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버스는 길가의 신호등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내거리에서 42살 신모 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낸 겁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부서졌고 버스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좌회전하는 승용차하고 측면 충돌하고요. 그 광역버스가 그 2차 사고로 우측에 있는 신호등 지주대를 뚫습니다. 이 사고로 51살 김모 씨 등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4명과 승용차 운전자 49살 이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크레인 트럭과 고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전남 여수시 봉산동 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선원 58살 강모 씨가 정박된 배로 건너가려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쯤에는 선원 64살 김모 씨가 여수시 국동 다기능항 앞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익사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50대 부부가 숨진 사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정비사가 차를 정비하고 있었고 기사들도 휴식 시간이 너무 적다면서 진정서를 2번이나 냈지만 모두 무시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광역버스 회사의 경기도 오산시 차고지입니다. 남자 3명이 버스를 정비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비사 자격이 없는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 취직할 수 있나요? 오산교통이요. 아니요. 능력만 되면 정비 많이 하셨어요? 이 버스 회사는 노선 운행도 허가를 받을 때와 다르게 마음대로 축소했습니다. 오산 사당 구간을 7대의 버스로 40회 운행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3월 개통 때부터 5대 28회로 변경됐습니다. 휴식 시간이 법 규정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버스 기사들의 진정도 지자체는 방관했습니다. 차가 한 30, 40% 정도가 배차 간격이 줄어버릴 거예요. 루트를 좀 최소화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가게 된 거죠. 버스 기사들은 사고 뒤처리도 자신의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 운전자 51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버스 속도 제한 장치를 압수하는 등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사건은 2일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요. 네. 이 오후 수업을 받으러 가기 전에 네. 잠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아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 여학생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그 길가에서 갑자기 위협을 하더니 덮쳤고 성폭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흉기로 계속적으로 위협을 해서 네. 남양주 쪽으로 가는 버스에 이 여성을 태워서 함께 가게 되는데요. 결국에 남양주의 한 정류장에 네. 최 씨가 이 여성을 데리고 함께 내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때 여학생이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 틈을 타서 최 씨가 도주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 최 씨의 나이는 정확히 24살로 보이는데요.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는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붙잡혔습니다. 아하. 그 덜미가 어디에서 잡혔냐면 네네. 바로 CCTV였는데요. 네. 크게 이 두 가지 CCTV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서울에서 버스를 탈 때 그리고 네. 남양주의 정거장에서 내릴 때 다 네. 포착이 됐고 여기에서 지금 이 화면은 뭡니까? 신원을 특정했고 그래서 지금 도주하는 장면인가요? 강원도 쪽에서 아하. 도주극을 벌였는데 이 최 씨가 자신의 아버지 승용차를 타고 이제 나왔잖아요. 아하. 그래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경찰, 특히 이제 속초 지구대 쪽에서 네네. 이 차량을 발견을 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도망가나요? 교차로에서 뭐 다른 차들 부딪히고 막 도망가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네. 정면으로 상대 차선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고 네네. 사고가 났죠. 큰 사고가 났는데 네. 경찰이 바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네. 바로 또 길거리에서 한 100m 정도를 도주하다가 아하. 붙잡힌 장면입니다. 지금 나오는 네. 장면이 네. 바로 도망을 치다가 마지막에 상대 차로에서 오는 차와 아주 심하게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셨다시피 제 머리가 자연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딱 두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탓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경기도형 버스 중공영제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지자체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각 버스 회사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 특히 안전한 버스 운행에 방점이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31개 시군 중 12개시만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 예산 부담이 높아져 동참을 꺼리는 시군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 부담을 떠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군과 도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는 오는 12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봄철 단체 관광이나 수학여행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시간을 살펴보니 밤보다는 오히려 아침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전세버스 차고진의 도박장입니다. 전세버스 기사 수십 명은 휴게실에서 밤새 도박을 하고 다음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졸음이 덜한데 그냥 그래도 올라올 때는 야간이다 보니까 이제 전날 잘 못 잤기 때문에 그게 피로가 쌓이니까 이제 야간이 많이 위험하죠. 이처럼 해이해진 안전의식 속에 음주운전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한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를 분석했더니 14%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특히 일정 때문에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버스 음주 사고 72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아침 시간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밤에 음주운전이 많으리라는 통령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국외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 장치 같은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 사고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고속버스 사고가 감소해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관광지에서 새벽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해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화재 신고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쳐진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전세버스 회사 앞에서 직원 59살 신모 씨가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신 씨는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였고 이를 본 회사 동료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면담 뒤 사고가 난 점을 토대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신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시설이 고장나 2,200여 세대가 5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인근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일러가 꺼져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친 여성이 들것에 실려갑니다. 42살 권모 씨가 시장을 지나다 떨어진 대형 간판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에 낡은 간판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불은 컨테이너 2동과 임야 약 2,000제곱미터를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강풍으로 계속되던 불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간신히 꺼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승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사고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함께 출발한 버스들이 대여섯 대씩 짝을 맞춰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들은 차체가 높은 버스들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끼이거나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속 떨어서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면 20대씩 갈 때 가면 어디 목적지에만 30분, 1시간씩 이게 도착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대열 운행을 하면 차간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멈춰설 경우 연쇄 추돌의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제2, 제3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전방에 시야 확보를 못하게끔 너무 무리지어서 간다면 저희 상황실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관광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으로 한 해 5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교통법규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다시 시작된 버스들의 대열 운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전세버스는 대열 운행,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달리는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종배 기자입니다.
붉은색 전세버스가 지나가고 금세 또 지나갑니다. 다른 차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전세버스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대열 운행입니다. 같은 목적지에 가는 2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할 경우 길게는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대에 수십 명이 타는 전세버스의 대열 운행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는 일반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5를 빼서 계산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라면 앞차와는 80m 떨어져서 운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그대로, 즉 시속 100km라면 100m는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전거리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대에 240여 명이 나눠 탔지만 버스 간 간격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터널 아니라 사고 위험에 각별히 조심해야 했으나 버스 5대가 결국 추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네, 어제 저녁 경북 상주시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고 이 사고 버스가 불에 타면서 그 일대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2살 이모 씨와 승객 등 모두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가 불에 타면서 일대 도로 운행이 2시간가량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한 대가 휴직 조각처럼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5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엔 울산시 남구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그 안에 있던 62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다고 보지만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익대학교 정문에 설치된 손가락 모양의 조형물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를 상징하는 모양을 의미해 학생들 사이에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최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버스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앞서가던 화물차가 떨어뜨린 매트리스를 피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렇게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이 대형 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쭉 뻗은 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 앞쪽에 멈춰선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그 뒤를 또 다른 버스 한 대가 덮칩니다.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 1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다친 사고. 앞서가던 화물차가 떨어뜨린 침대 매트리스를 피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에서 날아온 적재물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200여 건, 7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일반 운전자 절반 이상이 적재물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도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발생하지만 적재물 고정 방법을 교육받은 화물차 운전자는 10명 가운데 3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화물을 적절하게 고정하지 않아 단속된 적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18%에 불과해 경찰 단속 역시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공주에서 노인복지관 버스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버스가 40m를 미끄러져 내려가 노인 2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5인승 버스가 비스듬한 경사로를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운전자도 없이 나아가는 버스. 정문을 빠져나가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수로에 빠집니다. 오늘 낮 12시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30여 명을 태운 셔틀버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따라 40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진 버스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 바로 이곳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에 오가는 차량이 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28명이 다쳤는데 모두 70, 80대 노인입니다. 차가 슬슬 내려오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내리라고 사람들이 내리라고 몇 사람 내리는 거 봤어. 경찰은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운전석을 비웠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분이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드린다고 이제 시동을 켜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이 차가 그냥 움직여서 정말. 지난 휴일에도 제동장치가 풀린 시내버스가 대전 도심을 내달려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등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조선 소직원 4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빗길에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살펴보니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잠금 장치가 아예 없는 좌석도 있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출입문과 옆문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창원시 태백동의 한 국도에서 조선소로 출근하는 직원 43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 오고 하니까 이제 탑승객이 많다 보니까 성애하기 가지고 성애 당다고 좀 미리 하시다가 사고가 난 버스 좌석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안전띠가 잠긴 채 좌석과 등받이 틈새에 처박혀 있고 일부 좌석엔 이렇게 안전띠를 잠그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 버스는 45인승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직원들을 태운 채 30여 킬로미터를 오갔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어서 착용이 불가했고요. 뭔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타다 보면 그냥 타게 됩니다. 지난 7월에도 거제시 한 국도에서 조선소 통근버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직원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정원보다 14명을 더 태워 사고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던 통근버스가 전복돼 30명이 넘는 승객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2대가 서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건데 아차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도로 옆 수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내식 담당 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가던 통근버스인데 앞서 달리던 차량들과 뒤엉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통근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차로에서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버스를 발견하자 급하게 2차로로 움직였고 이 때문에 당시 2차로에서 달리던 그랜저 차량도 1차로로 이동했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어 3차로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통근버스는 결국 우측으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서 30m가량 떨어진 수로로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1살 이모 씨 등 36명과 승용차 운전자 42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던 통근버스가 전복돼 30명이 넘는 승객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2대가 서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건데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도로 옆 수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내식 담당 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가던 통근버스인데 앞서 달리던 차량들과 뒤엉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통근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차로에서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버스를 발견하자 급하게 2차로로 움직였고 이 때문에 당시 2차로에서 달리던 그랜저 차량도 1차로로 이동했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어 3차로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통근버스는 결국 우측으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서 30m가량 떨어진 수로로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1살 이모 씨 등 36명과 승용차 운전자 42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선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도로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승객 등 37명이 다쳤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6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불RC 인근 CCTV 화면입니다. 4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옆 차선 차량들이 잇따라 피하면서 중심을 잃은 검은색 승용차가 버스 옆면을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차량과 부딪힌 버스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밖을 벗어나 50m 아래 배수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3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려는 버스를 피해 승용차가 2차선으로 급히 옮기고 2차선에 있던 승용차는 1차선으로 급히 피하던 순간 뒤에 있던 차량과 충돌을 우려해 핸들을 급히 꺾으면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탱크 소리처럼 막 쿵 부딪히는 게 그냥. 그러면서 차가 순간적으로 돌아가는데 뭐 대책이 있어요? 손쓸 시간이 없었지. 사고가 난 버스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공항 근로자들의 통근버스. 출근길 갑작스런 사고로 37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안전띠를 메고 있어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또 먼저 탈출한 승객들이 버스 유리창으로 다른 승객들을 구조하면서 피해를 줄였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근거로 과속과 끼어들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조선소 통근버스가 5m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거제시 사덕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 통근버스가 굴다리에서 5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46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바퀴는 3바퀴 차가 전복이 됐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다치고 버스에 끼고. 운전자 박 씨는 추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추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다 국가수에 의뢰를 해야만이 명확하게 놓을 수 있단 말이죠. 사고 버스는 대우조선척이 전세 계약해 통근버스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버스는 45명 정원이지만 사고 당시 16명 더 많은 6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수거에 나서는 한편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탑승 정원을 초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오늘 오전 충주에서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부딪혀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50, 60대의 여성으로 잔디 조경 작업을 위해서 골프장으로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사고 장동우 기자입니다.
승합차의 측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차량 내부와 주변 도로 위 파편,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충북 충주시 K골프장 입구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58살 김모 씨 등 여성 6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사망자 가운데는 중국 교포 허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용역업체 직원들로 잔디 조경 작업을 위해 승합차를 타고 인근 골프장으로 출근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전멸 신호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해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아파트 9층에서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 위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A씨는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층에 있던 승강기 위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따르면 A씨는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있을 뿐 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장동우입니다. 앞서 서울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 충주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승합차와 덤프트럭의 충돌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 소식과 함께 오늘은 이 교통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원 기자입니다. 승합차 왼쪽 부분이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의자는 떨어져 나갔고 부서진 차량 파편과 혈흔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충주 기업도시 안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덤프트럭이 부딪혔습니다. 내 차는 짐을 많이 실었잖아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제때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중국 교포 64살 허모 씨 등 6명이 숨졌고 운전자 65살 장모 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골프장에 잡초 제거를 하러 가던 5, 60대 여성들로 음성에서 일을 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골프장 코스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가 외부 인력업체에 일손을 요청해 출근하던 첫날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는데 그 인량이 좀 많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쓰기 위해서 오늘 처음 좀 불렀는데 경찰은 인명피해가 큰 점으로 미뤄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했는지와 허가받은 인력업체인지 차량의 과속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새로 생긴 혁신도시 내에서는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서 주민들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4차선 교차로. 철근에 실은 트레일러가 교차에 달리던 시내버스 옆면을 순식간에 들이받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는데도 트레일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67살 문모 씨 등 트레일러와 충돌한 쪽에 있던 승객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제 막 도로망을 갖춘 충북 혁신도시에서 이 같은 사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 상황. 최근 건물 신축으로 인한 대형 공사 차량 통행이 잦은데도 신호를 무시하거나 시속 40km 규정 속도를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경적을 한 번씩 울리실 때가 있는데 거의 뭐 속도 안 줄이고 통과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저희도 이제 무섭죠. 그러나 차량 통행이 적다는 이유로 단속 카메라 설치는 물론 경찰 단속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 법무연수원 입주 등으로 인구가 5,000명 이상까지 늘어난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안전망 마련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숨진 어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